안녕하세요. 홍 셰프입니다. 제가 매일 김치찌개 국물로 여러분께 드라마 운세를 예측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공난숙과 건양가 사람들의 운세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흥미롭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두시면 이런 충격적인 전개를 놓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제가 뭘 봤는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국물 색이 평소와 다르더라고요. 보통은 빨갛게 잘 우러나는데 오늘은 뭔가 핏빛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국자로 떠서 찬찬히 들여다봤죠. 국물 속에서 이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혜라라는 이름 주변으로 김치 건더기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서 차정원이라는 글자가 떠올랐고요. 그리고 진세훈은 차정원과 한혜라 사이에서 찢어지는 모양새였어요. 마치 닭다리를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요. 가장 무서웠던 건 냄비 가장자리였습니다. 공난숙이라는 이름이 새까맣게 눌어붙어 있더라고요. 타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직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주방 문이 열리면서 공난숙 씨가 들어왔습니다. 할매, 오늘 국물 색깔 왜 그래? 뭔가 불길한데?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공난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회장님, 이거 당신 운세예요. 도망갈 준비하세요. 공난숙의 얼굴이 굳더니 곧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매도 알았구만. 나도 이미 짐 쌌어.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김치찌개 국물에서 본 건양가의 미래를 막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경고 하나 드립니다. 이 시나리오는 막장 농도가 고농축입니다. 심장 약하신 분들은 지금 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국물이 끓어 넘치기 직전이거든요. 엊그제 저녁이었어요. 찜닭을 만들고 있었는데 냄비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닭다리 2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움직이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찢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한혜라와 차정원, 이 모녀가 곧 완전히 갈라선다는 걸요. 공난숙 씨가 그동안 몰래 보관해온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진태석 회장과 한혜라가 나눈 통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것도 그냥 통화가 아닙니다. 차기범 씨의 사고가 일어난 바로 그날의 통화예요. 차정원이 그 녹음 파일을 받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공난숙이 증거 하나를 건네주더라고요. 정원아, 이거 들어봐.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담겨 있어. 차정원이 증거를 받아들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제 앞에 된장찌개를 보고 있었는데요. 된장이 갑자기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불 조절을 안 했는데도 저절로 끓더라고요. 그러더니 냄비 밖으로 와르르 넘쳐버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불을 끄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엎질러진 찌개는 다시 담을 수 없으니까요. 녹음 파일에서 진태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범이가 알면 안 되는 게 있어. 당신이 막아. 한혜라의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어요. 어떡해요? 설마 사고를?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난 결과만 보면 돼. 기범이가 그 서류 보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라고. 차정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놓칠 뻔했죠. 녹음은 계속됐어요. 만약에 기범이한테 뭔가 일이 생기면요?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지금 중요한 건 그 서류야. 어떻게든 막아. 차정원이 컴퓨터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귀를 의심했죠.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또 들었어요. 3번, 4번. 매번 똑같았습니다. 한혜라는 차기범의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아니, 막아야 했어요. 그런데 진태석의 지시 때문에 방치했던 겁니다. 차정원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엄마가 아빠를. 그때 주하늘이 차정원 옆에 있었습니다. 차정원의 어깨를 잡고 말했죠. 정원 씨, 진정하세요. 일단 진정하고 우리 이걸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차정원은 진정할 수 없었어요. 자기를 버린 엄마가 아빠까지 죽게 내버려뒀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엄마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었으니까요. 주하늘은 묵묵히 차정원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 녹음 파일 법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볼게요. 저는 그날 밤 주하늘은 서재에서 서류 뭉치를 정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책상 위에 쌓인 종이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이 친구 진짜 끝까지 가는 타입이었습니다. 제 김치찌개 국물이 핏빛으로 변했던 건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모녀 사이에 칼이 섰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왜 하필 김치찌개로 이 운세를 받는지 설명을 안 드렸네요. 김치찌개는 김치로 만드는 거잖아요. 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변해요. 처음 담근 김치는 어때요? 달콤하죠? 아삭아삭하고 신선하고 맛있어요. 이게 딱 한혜라가 차정원을 낳았을 때예요. 엄마와 딸, 모녀 관계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김치가 익죠. 신맛이 나기 시작해요. 이게 한혜라가 차정원을 버렸을 때예요.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더 시간이 지나면요. 김치가 너무 익어서 시큼해져요. 많이 쉬어요. 이게 차정원이 자기가 한혜라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예요. 이미 관계가 많이 틀어진 상태였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김치가 완전히 쉬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요. 버려야 해요. 먹으면 배탈 나니까요. 한혜라와 차정원의 관계가 지금 이 단계예요. 녹음 파일이 나온 순간 이 관계는 완전히 쉬어버렸어요. 더 이상 고칠 수 없습니다. 김치가 한번 쉬면 되돌릴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아무리 끓여도 소용없어요. 버려야 합니다. 한혜라와 차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모녀 관계는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치찌개를 선택한 겁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관계, 그리고 결국 쉬어버리는 관계를 보여주는 데는 김치찌개만 한 게 없거든요.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부대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주방 문이 벌컥 열리면서 공난숙 씨가 뛰어들어왔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할매, 큰일 났어. 또 뭐가 큰일이에요? 매일 큰일이네? 아니, 진짜 큰일이라니까. 차정원이가 USB 받았어. 저는 부대찌개에 라면, 사리를 넣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랬어요? 제가 그러지 말랬나요? 아니, 할매는 반대 안 했잖아. 반대 안 한 게 찬성은 아니죠. 공난숙 씨가 식탁에 털썩 앉았어요. 할매, 장난 아니야? 차정원이가 그거 다 들었대. 한혜라랑 진태석이 차기범 사고 방치한 거 알아요. 제 된장찌개가 끓어 넘쳤어요. 된장찌개가 무슨 상관이야? 저는 부대찌개 햄을 건져 올렸어요. 햄이 불어서 2배로 커져 있었습니다. 공난숙 씨, 이거 보세요. 햄? 네. 햄이 물을 먹어서 부풀어 올랐죠. 근데요, 이 햄 이제 터져요. 터진다고? 너무 불었으니까요. 공난숙 씨가 햄을 빤히 쳐다봤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공난숙 씨가 지금 이 햄이에요? 햄. 네. 너무 많은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진태석, 한혜라, 차기범, 차정원. 다 알죠? 그건 뭐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부풀어 올랐어요. 근데 이제 터질 거예요. 공난숙 씨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매, 나 터진다고? 네. 진태석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럼 나 어떡해? 저는 햄을 접시에 담으면서 말했어요. 도망가세요. 도망? 네. 햄이 터지기 전에 냄비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진태석한테 들키기 전에 멀리 가라고요. 공난숙 씨가 테이블에 머리를 박았어요. 아이고, 내가 괜히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정의감이요? 돈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긴 한데 차정원이가 불쌍해서 그랬어. 저는 부대찌개에 치즈를 올렸어요. 공난숙 씨, 착하긴 하네요. 착해서 손해보는 인생이야, 진짜. 그래도 차정원은 살 거예요. 공난숙 씨 덕분에요. 공난숙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진짜? 진짜요? 제 국물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됐다. 나는 도망가더라도 차정원이는 살아야지. 공난숙 씨가 일어섰어요. 할매, 나 짐 싸러 간다. 며칠 안에 떠날 거야. 어디로요? 미국? 캐나다? 아무튼 멀리. 잘 가세요. 조심히 가고요. 공난숙 씨가 문을 열다가 멈춰섰어요. 할매,
부대찌개 한 그릇만 싸줘. 가면서 먹게. 아이고, 이 욕심은. 햄이 터진다며. 그래도 배는 고프잖아. 저는 웃으면서 부대찌개를 담았어요. 공난숙 씨가 그릇을 받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도 참. 도망가면서도 배는 챙기네.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혜라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녹음 파일이 세상에 나올 줄 꿈에도 모릅니다. 그런데 차정원이 그걸 어디서 터뜨릴 것 같으세요? 바로 건양가 파티장입니다. 사흘 전 밤이었어요.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호텔 연회장 같은 곳에 있었어요. 샴페인 타워를 쌓고 있었는데요. 잔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쌓아 올렸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점점 높아졌어요. 마침내 맨 꼭대기층까지 쌓았습니다. 이제 샴페인을 따를 차례였어요. 병을 들어 맨 위 잔에 샴페인을 붓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첫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샴페인 타워 전체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유리 잔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고 샴페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그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났어요. 식은 땀이 흘렀죠. 이건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건양가에서 대규모 파티가 열립니다. 공식 명목은 진세훈 주영채 사업 파트너십 발표회예요. 하지만 건양가 사람들은 다 알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요. 진세훈과 주영채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차정원은 이제 없는 사람 취급하고 주영채를 건양가의 새 여주인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진태석과 한혜라는 이날을 위해 건양가의 모든 권력층을 초대했습니다. 재벌 회장들, 국회의원들, 법조계 인사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상류층 총집합이었어요. 파티장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샴페인이 흐르고 테이블마다 최고급 요리가 놓여 있었죠. 하객들은 웃으면서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세훈 씨 축하드립니다. 영채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진 회장님 좋은 파트너 만나셨네요. 모두가 즐거운 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웃음 뒤에 숨은 계산들을요. 누가 누구와 손잡고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지요. 드디어 본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진세훈과 주영채가 단상에 올랐어요. 진세훈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주영채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주인공 같은 모습이었죠. 신태석이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들어 하객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파티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차정원이었습니다. 주하늘 씨와 함께요. 차정원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죠. 복수하러 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한혜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태석은 미간을 찌푸렸고요. 진세훈은 그냥 멍하니 차정원을 바라봤어요. 주영채는 진세훈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위기를 감지한 거죠. 차정원이 천천히 파티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객들 사이를 가로질러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두굽 소리만 쩍쩍 울렸어요. 파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 하나 말을 안 했어요. 숨소리만 들렸죠. 차정원이 단상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혜라 여사님께 드릴 선물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객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가 누구야? 헤라 씨 딸이라던데. 혼외자라며? 한혜라가 일어서려고 했지만 진태석이 손으로 제지했어요. 지금 나서면 더 이상해진다고 판단한 거죠. 주하늘 씨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파티장 스태프에게 뭔가 말했어요. 스태프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주하늘 씨가 뭔가 보여주자 얼굴이 굳더니 끄덕였습니다.
노트북이 파티장 대형 스크린에 연결됐어요. 차정원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들려드릴 게 있습니다. 한혜라 여사님과 진태석 회장님의 목소리입니다. 한혜라가 벌떡 일어났어요. 정원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렸으니까요. 스피커에서 진태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범이가 알면 안 되는 게 있어. 당신이 막아요. 파티장이 얼어붙었어요.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녹음을 들었습니다. 어떡해요? 설마 사고를? 한혜라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난 결과만 보면 돼. 기범이가 그 서류 보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라고. 만약에 기범이한테 뭔가 일이 생기면요?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지금 중요한 건 그 서류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파티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죠. 이게 무슨 차기범 씨 사고가 그런 거였어? 그럼 한혜라가 진태석 회장의 지시를.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곤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파티장 전체가 술렁거렸죠. 한혜라는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어요. 주변 테이블을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진태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변명합니까? 녹음이 증거인데요. 진세훈은 그냥 차정원만 바라봤어요. 주영채는 진세훈의 팔을 더 세게 잡았지만 진세훈의 시선은 오직 차정원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계속됐어요. 저 여자가 정말 혜라 씨 딸이야? 혼외자라고 했잖아. 그럼 기범 씨는 저걸 어떻게 덮어? 차정원이 한혜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혜라 씨,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오빠를 죽였어요. 한혜라가 비틀거리며 소리쳤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뭐예요? 진태석 회장 말을 따랐다고요? 그게 변명이 돼요? 차정원의 목소리가 파티장에 울렸습니다. 당신이 막을 수 있었어요. 오빠한테 전화 한 통하면 됐어요. 근데 안 했죠? 왜요? 건양가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한혜라는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파티장의 샴페인 타워가 누군가 부딪히면서 와르르 무너졌어요. 유리 잔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제가 꿈에서 본 그대로였어요. 샴페인 타워가 무너지듯이 건양가의 명예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콩나물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주방문이 확 열리면서 콩난숙 씨가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할매, 큰일 났어. 진짜 큰일 났어. 또요? 매일 큰일이네, 매일. 아니, 이번엔 진짜야. 차정원이가 파티장에서 녹음 파일 틀었대. 저는 콩나물을 젓가락으로 집어 올리면서 대답했어요. 알아요. 할매는 어떻게 알았어? 제 샴페인 타워가 무너졌어요. 꿈에서요. 샴페인 타워? 할매가 샴페인을? 꿈에서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공난숙 씨가 식탁에 주저앉았어요. 할매, 나 이제 어떡해? 진태석이 미쳤을 거야? 나 찾으려고 난리 날 텐데. 저는 콩나물국을 두 그릇에 나눠 담았어요. 하나는 공난숙 씨 앞에, 하나는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일단 이거나 먹어요. 이게 먹힐 때야? 나 지금 도망가야 한다고. 배고프면 못 가요. 먹고 가요. 공난숙 씨가 억지로 한 숟가락 떴어요. 저는 콩나물을 집어 올렸습니다. 콩나물이 물에 익어서 축 늘어져 있었어요. 공난숙 씨, 이거 보세요. 콩나물? 네, 익었어요. 너무 익어서 축 늘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 콩나물은 못 써요. 너무 물렁물렁했어요. 공난숙 씨가 콩나물을 쳐다봤어요. 할매, 그게 나라는 거지? 맞아요. 공난숙 씨가 너무 많이 개입했어요. 개입이라니, 나는 정의를 위해 돈도 받았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저는 콩나물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공난숙 씨, 이제 진태석 입장에서 당신은 위험한 존재예요. 제거해야 할 대상이죠. 제거, 무슨 조폭도 아니고, 돈으로 하든, 다른 방법으로 하든, 어쨌든 당신을 없애려고 할 거예요. 공난숙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할매, 나 정말 도망가야 돼? 그럼요. 오늘 당장이요. 어디로? 저는 콩나물을 씹으면서 대답했어요. 미국이요. 아니면 캐나다. 아니면 호주. 너무 멀잖아. 멀어야 안전해요. 진태석은 국내에서는 손이 길어요. 근데 해외까지는 힘들죠. 공난숙 씨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아이고, 내가 왜 이 일에 발을 담갔을까? 욕심 때문이죠. 욕심? 네. 돈 욕심, 정의 욕심, 차정원 도와주고 싶은 욕심. 다 욕심이에요. 공난숙 씨가 콩나물국을 다 먹었어요. 그릇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할매, 그래도 차정원이는 살 거지? 살아요. 제가 봤어요. 파란불이 보였거든요. 파란불? 네. 깨끗하게 타는 불이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공난숙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됐어. 나는 도망가도 차정원이는 살면 돼. 공난숙 씨, 진짜 착하긴 하네요. 착해서 손해봐. 매번. 그래도 좋은 일 했어요. 차정원이 구했잖아요. 공난숙 씨가 일어났어요. 할매, 나 짐 싸러 간다. 모레쯤 떠날 거야? 항공권은요? 이미 샀어. 캐나다 가는 거 현명 안 해요? 공난숙 씨가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돌아봤어요. 할매, 콩나물국 진짜 맛있었어. 마지막으로 먹어서 다행이야. 또 오면 해드릴게요. 다음 생에? 네, 다음 생에. 공난숙 씨가 웃으면서 나갔어요. 저는 빈 그릇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참 기구한 인생이네. 이탈 방지 멘트. 여러분, 숨 돌리셨나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한혜라는 궁지에 몰렸지만 이 여자 그냥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거든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나흘 전이었어요.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된장을 풀어놓고 끓이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된장이 상한 건가 싶어서 냄비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봤죠. 확실했습니다. 된장이 썩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냄새만 맡으면 알 수 있었어요. 속부터 상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된장찌개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다른 재료를 넣어도 소용없었거든요. 나무가 뿌리부터 썩으면 가지도 죽는 법이니까요. 파티 사건 이후 건양가는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어요. 기자들이 건양가 앞에 진을 쳤죠. 방송에서는 이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건양가 며느리 한혜라, 의부사들 사고 방치 의혹, 신태석 회장, 녹음 파일 진위 여부 묵묵부답, 차기범 사망 사건, 재수사 청원 2만 명 돌파. 건양가 주가도 폭락했어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끊겠다고 나섰고 투자자들은 돈을 빼기 시작했죠. 한혜라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차정원과 주한을 씨는 법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준비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신태석조차 한혜라를 지키기 어려워졌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도 벅찬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혜라라는 사람, 그냥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국물에서 봤거든요. 이 사람, 무너질 바엔 모든 걸 끌어안고 같이 죽는 타입이더라고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혜라가 차정원에게 연락을 했어요. 만나자고요. 둘만요. 차정원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주하늘 씨가 말했죠. 가보세요. 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차정원은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한적한 카페였어요. 한혜라가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차정원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한혜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원아?
차정원입니다. 한혜라 씨. 차정원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한혜라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정원 씨, 할 말이 있어요? 전 들을 게 없는데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해요. 당신 인생에 관한 거니까. 차정원이 팔짱을 꼈어요. 한혜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혜라가 말했습니다. 정원 씨, 날 법정에 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벌 받겠죠? 당연한 일이고요. 벌? 나만? 한혜라가 비웃듯 웃었어요. 정원 씨도 같이 무너져요. 차정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혜라가 테이블에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당신 친아버지 자료예요. 차정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혜라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어요. 당신 친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젊었을 때 만난 남자였어요. 이름은 말 안 할래요. 어차피 당신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엄청 상관 있죠? 그 남자 범죄자였어요. 차정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남의 돈 훔치고 사람 때리고 사기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감옥 갔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죠. 교통사고였던가. 한혜라가 봉투를 차정원 쪽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당신 친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언제 죽었는지, 그리고 우리 둘 사진도요. 차정원이 봉투를 보고 있었어요. 손을 뻗을 수도 없었고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혜라가 말했어요. 정원 씨, 날 법정에 세우면 이 모든 게 다 나와요. 언론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한혜라 딸, 범죄자의 혼외자였다 이런 기사가 매일 뜰 거예요. 당신 사진 나오고 친아버지가 무슨 짓 했는지 다 나오고 온갖 나쁜 말 다 듣겠죠. 차정원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혜라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주하늘 씨는 어떻게 될까요? 당신 옆에 있으면 같이 욕먹을 거예요. 범죄자 딸이랑 사귀는 변호사 이러면서요. 그만해요. 신세훈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범죄자 딸이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만하라고요. 차정원이 소리를 질렀어요. 카페 안에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한혜라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정원 씨, 넌 내 딸이에요. 그게 싫어도 피는 못 속여요. 내가 날 무너뜨리면 너도 같이 무너져요. 차정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혜라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잘 생각해봐요. 복수가 중요해요? 아니면 당신 인생이 중요해요? 그리고 한혜라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차정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앞에 된장찌개가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더 이상 끓지 않더라고요. 나무가 뿌리부터 썩으면 가지도 죽는 법입니다. 한편 진세훈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영채가 일부러 흘린 정보였어요. 차정원의 출생 비밀, 한혜라의 과거, 그리고 차정원이 어떤 짐을 지고 살아왔는지요. 진세훈이 차정원을 찾아갔어요. 차정원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차정원이 집에 들어오는 걸 보고 불렀죠. 정원아? 차정원이 멈춰 섰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세훈이 물었어요. 넌 대체 누구 딸이야? 차정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랑한 거야? 차정원이 돌아섰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가세요. 전 범죄자 딸이에요. 진세훈 씨, 같은 사람이 이 옆에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진세훈이 한 발 다가갔지만 차정원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가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차정원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진세훈은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죠. 주영채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세훈이 타자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진세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영채가 진세훈의 손을 잡았어요. 세훈 씨, 이제 정원 씨는 잊으세요. 우리가 건양가를 지켜야 해요. 진세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산막에서 된장찌개를 사용했는지 아세요? 된장도 김치처럼 발효 음식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변하잖아요. 처음엔 달고, 나중엔 시고, 마지막엔 쉬어요. 단계가 있어요. 근데 된장은 다릅니다. 된장은 한번 잘 만들면 오래 가요. 몇 년이고 두고 먹을 수 있어요. 잘 관리하면요. 근데요, 만약에 된장이 상하면 그건 완전히 끝이에요. 속부터 썩은 거예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이 다 썩어 있어요. 한혜라가 딱 이거예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건양가 며느리, 상류층 여자, 우아한 모습 다 갖췄어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요. 뿌리가 썩었어요. 젊었을 때 범죄자랑 관계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건양가에 들어왔죠. 그 과거가 바로 썩은 뿌리예요. 아무리 지금 잘 살아도, 아무리 우아한 척해도 뿌리가 썩었으면 언젠가 드러나요. 냄새로 알 수 있어요. 차정원이 그 냄새를 맡은 거예요. 한혜라라는 사람의 뿌리가 썩었다는 걸요. 근데 문제는요. 차정원도 그 썩은 뿌리에서 나온 가지예요. 한혜라의 딸이니까요. 나무의 뿌리가 썩으면 가지도 죽습니다. 차정원도 그걸 알아요. 한혜라가 무너지면 자기도 같이 무너진다는 걸요. 그래서 된장찌개였어요. 뿌리가 썩은 관계, 그리고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보여주는 데는 된장찌개만 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3개의 막을 봤습니다. 녹음 파일 폭탄, 파티장 대참사, 그리고 한혜라의 자폭 카드까지요. 이제 마지막 막만 남았어요. 최종전입니다. 모든 인물들이 마지막 선택을 하는 순간이죠.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요? 어젯밤 저는 또 꿈을 꿨습니다. 주방에 가스레인지가 4개 있었어요. 전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불 색깔이 다 달랐어요. 하나는 파란 불이었고 나머지 셋은 빨간 불이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생각했어요. 이거 터지겠는데? 불을 끄려고 손잡이를 돌렸는데 안 돌아갔어요. 꽉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봤죠. 어떤 게 먼저 터질지. 여러분, 이제 최종전입니다. 4개의 진영이 완전히 갈라섰어요. 각자의 레인지에서 각자의 불을 키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레인지 마이너스 차정원과 주하늘. 차정원은 밤새 고민했어요. 한혜라의 협박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끝까지 싸울지요. 아침이 됐습니다. 차정원이 주하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늘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둘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차정원이 봉투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거 한혜라가 준 거예요. 주하늘 씨가 봉투 안에 서류들을 꺼내봤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원 씨. 네. 제 친아버지는 범죄자였어요. 나쁜 짓 많이 하고 감옥 갔다가 나와서 죽었대요. 차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혜라가 말했어요. 제가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우면 이 모든 게 언론에 나온대요. 그럼 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주하늘 씨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원 씨. 네? 당신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차정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주하늘 씨를 바라봤습니다. 주하늘 씨가 말했어요. 당신은 차정원이에요. 범죄자의 딸이 아니라 차정원이라는 한 사람이에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언론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전 당신 편이에요. 끝까지요. 차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주하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당신을 겁주려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면 그 사람 뜻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가봅시다. 차정원이 눈물을 닦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까지 가요. 둘은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고소장을 최종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냈습니다. 제 국물이 이 두 사람한테는 파란빛을 보여줬어요. 파란 불은 깨끗하게 타는 불이에요. 그 흐름도 없고 끝까지 꺼지지 않는 불이거든요.
두 번째 레인지 마이너스 진세훈과 주영채. 진세훈은 며칠째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집에서, 회사에서, 차 안에서. 주영채가 술병을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세훈 씨, 이러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을 어떻게 차려? 내가 사랑한 여자가, 내가. 진세훈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주영채가 진세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세훈 씨, 이제 정원 씨는 잊으세요.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선택을 했어요. 주하늘이랑 같이 있잖아요. 우리가 건양가를 지켜야 해요. 지금 회사 주식 봤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거래처들도 계약 끊고 있고요. 주영채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대로 가면 건양가 망해요. 우리가 살려야 해요. 진세훈이 서류를 봤습니다. 빨간색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주영채가 말했어요. 세훈 씨, 우리 결혼해요. 제대로요. 그리고 건양가를 다시 살려요. 진세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류를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주영채는 알았어요. 진세훈이 마음을 정한걸요. 차정원을 향한 미련과 배신감, 그리고 건양가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결국 진세훈은 의무를 택했습니다. 세 번째 레인지 마이너스 한혜라와 진태석. 한혜라와 진태석은 서재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진태석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요? 모르겠어요. 정원이가 어떻게 나올지. 차정원 씨를 막을 방법이 있어? 한혜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제가 준 자료로도 안 흔들렸어요. 주하늘이가 옆에서 단단히 붙잡고 있고요. 진태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나서야겠어. 무슨 뜻이에요? 진태석이 전화기를 꺼냈어요. 기자회견을 하겠어. 내가 직접 나가서 모든 걸 인정하고 당신은 피해자였다고 하겠어. 그럼 당신은? 난 어차피 끝났어. 하지만 당신은 살려야 해요. 세훈이를 위해서라도요. 한혜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태석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하겠어. 준비하시오. 하지만 그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어요. 차정원이 먼저 고소장을 냈거든요. 경찰이 진태석과 한혜라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국물이 이 두 사람한테는 새까만 색을 보여줬어요. 타버린 냄비 바닥처럼요. 음식이 완전히 타서 까맣게 됐을 때 그건 버려야 해요. 못 써요. 네 번째 레인지 마이너스 공난수. 공난숙 씨는 가방을 꾸리고 있었어요. 옷, 서류, 현금. 진태석에게서 받은 돈은 이미 해외 계좌로 보냈습니다. 남은 비밀 파일들도 전부 챙겼어요. 마지막으로 차정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원아, 나 잠깐 볼 수 있어? 차정원이 왔어요. 공난숙 씨의 짐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멀리, 아주 멀리. 도망가시는 거예요? 공난숙 씨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도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새 출발이라고 할 수도 있지. 어쨌든 난 떠나. 차정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공난숙 씨가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원아, 넌 혼자 살아남아라. 이 지옥에서. 한혜라도, 진태석도, 진세훈도 다 놔둬. 내가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주하늘이야. 그 친구 놓치지 마. 공난숙 씨가 가방을 들었어요. 할매한테는 인사 안 하고 가요? 할매한테는 이미 했어. 할매가 그러더라. 공난숙 씨, 냄비 가장자리처럼 눌어붙어서 떠나는구만 하고. 공난숙 씨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정원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공난숙 씨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제가 본 대로 냄비 가장자리에 눌어붙은 채로요. 공난숙 씨가 떠나기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김치볶음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공난숙 씨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할매, 나 내일 떠나.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 저는 김치볶음밥을 볶으면서 대답했어요. 밥알이 다 흩어졌어요. 서로 뭉쳐지지 않고 사방으로 튀더라고요. 이건 떠나는 운세예요. 공난숙 씨가 식탁에 앉았어요. 할매, 나 잘하는 거 맞아? 뭐가요? 도망가는 거. 차정원이 혼자 남는데 저는 김치볶음밥을 그릇에 담았어요.
공난숙 씨 앞에 놓았습니다. 공난숙 씨, 이거 드세요. 고마워. 공난숙 씨가 한 숟가락 떴어요. 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할매,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이야. 알아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공난숙 씨가 밥을 다 먹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할매, 차정원이 정말 살아남아? 살아남아요. 파란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파란불이 뭔데? 깨끗하게 타는 불이에요. 흐름이 안 생기는 불이죠.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가스레인지를 가리켰어요. 저기 불 보세요. 파란색이죠? 응, 이게 제일 좋은 불이에요. 불순물 없이 깨끗하게 타니까요. 빨간 불은 흐름이 생겨요. 더러워지는 거죠. 아, 그런 거구나. 차정원은 파란불이에요. 깨끗하게 살 거예요. 공난숙 씨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됐다. 나는 도망가도 차정원이는 잘 살면 돼. 공난숙 씨가 일어났어요. 할매, 다음 생에 만나면 같이 식당 하자고 했죠. 기억해요. 그때는 내가 요리하고 할매가 손님 받아야. 좋아요. 근데 공난숙 씨 요리 못하잖아요. 그때까지 배우면 되지, 뭐. 둘이 웃었어요. 공난숙 씨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돌아봤습니다. 할매, 진짜 고마웠어. 할매 아니었으면 나 진작 무너졌을 거야. 저도 고마웠어요. 공난숙 씨 덕분에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나는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더 재밌었죠. 공난숙 씨가 빙그레 웃었어요. 할매도 참 조심히 지내, 할매. 공난숙 씨도요. 캐나다 가서 잘 살아요. 어떻게 알았어? 내가 캐나다 간다는 거. 항공권이 뒷주머니에서 삐져나와 있어요. 공난숙 씨가 깜짝 놀라서 뒷주머니를 확인했어요. 정말 항공권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잃어버릴 뻔했네. 그러니까 조심하라니까요. 할매, 진짜 마지막이다. 잘 있어. 공난숙 씨가 손을 흔들며 나갔어요. 저는 빈 그릇을 보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도 참 덤벙대면서 우는 촌네. 자, 여러분. 제가 본 운세가 이렇습니다. 가스레인지 4개가 동시에 켜져 있었는데 파란불은 하나뿐이었어요. 바로 차정원과 주하늘 씨의 불이죠. 나머지는 전부 빨간불이었고 하나씩 꺼져갔어요. 신세운과 주영채는 건양가를 지키려다 자기 자신을 잃었고요. 한혜라와 진태석은 모든 걸 지키려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공난숙 씨는 돈을 챙겨 도망갔죠. 하지만 파란 불만은 꺼지지 않았어요. 차정원은 살아남았습니다. 주하늘 씨와 함께요. 제 김치찌개 국물이 그렇게 말해줬거든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등장인물 하나하나 운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들으세요. 차정원 씨, 이분 운세를 제가 제일 오래 봤어요. 처음 봤을 때는 김치찌개였어요. 김치가 완전히 쉬어버린 상태더라고요. 한혜라랑의 관계가 끝난 거죠. 그 다음엔 된장찌개를 봤어요. 뿌리가 썩은 된장이었습니다. 차정원도 그 썩은 뿌리에서 나온 가지니까 함께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요, 마지막에 제가 뭘 봤는지 아세요? 파란불이었어요. 가스레인지 4개 중에 유일하게 파란불이 켜져 있었어요. 파란불은요, 깨끗하게 타는 불이에요. 흐름이 없이 타는 거죠. 차정원은 처음엔 힘들었어요. 엄마한테 버림받고 오빠 잃고 남편도 잃고 모든 걸 잃었죠. 근데요, 그 과정에서 불순물이 다 탔어요. 한혜라에 대한 미련, 진세훈에 대한 집착, 건양가에 대한 욕심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건 순수한 파란불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살아남아요. 그리고 새로 시작해요. 주하늘 씨와 함께해요. 한혜라 씨,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썩은 된장이었어요. 겉으론 멀쩡해 보였어요. 우아하고 품위 있고 건양가 며느리로서 부족함이 없었죠.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요, 뿌리부터 다 썩어 있었어요. 젊었을 때 범죄자랑 관계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건양가에 들어갔죠. 그 과거가 바로 썩은 뿌리예요. 아무리 지금 잘 살아도, 아무리 우아한 척해도 뿌리가 썩었으면 결국 드러나요. 차정원이 그걸 드러낸 거예요. 녹음 파일로요. 한혜라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차정원한테 협박도 하고 진태석한테 도움도 청했지요. 근데 소용없었어요. 썩은 건 썩은 거예요. 버려야 해요. 한혜라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잃지요. 제 된장찌개가 완전히 식어버린 것처럼요. 진세훈 씨, 이 분은 참 안타까워요. 처음 봤을 때는 찜닭이었어요. 닭다리가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차정원 쪽으로, 하나는 주영채 쪽으로 찢어지고 있었거든요. 진세훈은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차정원을 사랑했지요. 진심으로요. 근데 차정원은 한혜라의 딸이었고 범죄자의 혼외자였어요. 게다가 건양가는 무너지고 있었고요. 반대편에는 주영채가 있었어요. 건양가를 살릴 수 있는 파트너였죠. 능력도 있고 집안도 좋았어요. 진세훈은 결국 의무를 택했어요. 차정원을 포기하고 주영채를 선택했지요. 근데요, 그 순간 진세훈의 불이 빨갛게 변했어요. 빨간 불은요, 그을음이 생기는 불이에요. 깨끗하지 않은 거죠. 진세훈은 건양가를 지켰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을 잃었어요. 사랑을 포기한 대가죠. 앞으로 진세훈은 평생 후회하면서 살 거예요. 그때 차정원을 선택했으면 하면서요. 그게 진세훈의 운세예요. 주하늘 씨, 이 분은 정말 대단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 파란불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지요. 차정원이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요. 녹음 파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해주고 법적 대응 도와주고 한혜라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줬죠. 당신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이 한마디가 차정원을 살렸어요. 주하늘은 차정원을 사랑했지만 소유하려 하지 않았어요. 지키려고만 했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세훈이 차정원을 사랑했다면 주하늘은 차정원을 지켰어요. 차이가 뭐냐고요? 사랑은 감정이고 지킴은 행동이에요. 진세훈은 감정만 있었고 주하늘은 행동했어요. 주하늘의 파란불은 앞으로도 꺼지지 않을 거예요. 차정원과 함께해요. 주영채 씨, 이 분은 욕심이 많아요. 진세훈을 원했어요. 건양가도 원했고요. 둘 다 갖고 싶었죠. 그래서 차정원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출생 비밀을 퍼뜨리고 진세훈을 흔들고 한혜라 편에 서기도 했죠. 결국 진세훈을 얻긴 했어요. 근데요, 겉모습만 얻은 거예요. 진세훈의 몸은 옆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정원한테 있어요. 주영채는 평생 그걸 알면서 살 거예요. 이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요. 제가 봤을 때요, 주영채의 불도 빨갛더라고요. 욕심으로 더러워진 불이었어요. 앞으로 주영채는 건양가를 지키느라 바쁠 거예요. 근데 행복하진 않을 거예요. 가진 건 많은데 채워지지 않는 삶이죠. 신태석 회장, 이 분은 모든 걸 지키려다 모든 걸 잃었어요. 건양가를 지키려고 차기범을 희생시켰어요. 한혜라를 지키려고 거짓말했고요. 근데요, 다 무너졌어요. 차정원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진태석의 모든 계획이 틀어졌죠. 제가 진태석 운세 봤을 때요, 새까만 냄비 바닥이 보였어요. 완전히 타버린 거예요. 음식이 타면 버려야 하잖아요. 진태석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잃고 명예도 잃고 가족도 잃어요. 진세훈마저 등을 돌릴 거예요. 진태석은 결국 혼자 남아요. 그게 욕심의 대가죠. 공난숙 씨, 이 분은 영리했어요. 비밀을 많이 알고 있었죠. 진태석, 한혜라, 차기범, 차정원 다 알았어요. 그 비밀로 돈을 벌었어요. 진태석한테 협박도 하고 거래도 했죠. 근데요, 위험해지자 바로 도망갔어요. 미련 없이요. 제가 봤을 때요, 공난숙 씨는 냄비 가장자리에 눌어붙은 밥이었어요. 냄비 바닥은 타버렸는데 가장자리는 살짝 눌어붙은 정도예요. 긁어내면 먹을 수 있지요. 공난숙은 그렇게 빠져나갔어요.
건양가가 무너지기 전에요. 영리하긴 한데요. 외로울 거예요. 평생 혼자 살아야 하니까요. 돈은 많이 챙겼지만 사람은 없어요. 그게 공난숙의 운세예요. 자, 여러분. 등장인물 운세 정리 끝났습니다. 이게 제가 김치찌개, 된장찌개, 부대찌개, 콩나물국, 김치볶음밥으로 본 건양가의 운세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양가의 운세 제대로 보셨나요? 이 막장 드라마가 실제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김치찌개 국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홍 셰프, 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의견 너무 환영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국물로 운세를 볼까요? 된장찌개, 부대찌개, 아니면 갈비탕? 여러분이 보고 싶은 드라마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국물이 끓어 넘치기 전에 홍 셰프였습니다. 안녕!